588회 억설타임쇼 588 2022년 7월 11일 인월의 반쪽 문전비 반쪽 정원 참수작전 아침 안개 추부길 김길선 샤를 소박사 박완수 반쪽 앞에 VOA 워싱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강남 이런 제목입니다. 잠시만 차 한잔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목은 반쪽 문전비 반쪽 정원 참수작전 추부길 아침 안개 샤를 김길선 박완수 소박 오늘 따로 얘기지 소박사 내셔널 지오그래피 철수형 강남 바이든형 마치 그 임신 혹구역질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어저께 이제 보나파르트님이 했던 데서 여기까지. 저는 이제 한국 자유우파에게 나쁘지 않은 길로 접어든 것 같아 공부에 열중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아직 성공하면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인용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각자 다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뭐 일본이 평화법을 개정하고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확장하려면 건만 친민 반쪽 파쇼이면 곤란하니 차후에 자민당 온건보스가 당권을 장악하고 군비를 늘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반쪽 정원도 핵실험 몇 번 해주면서 일본 재무장에 힘 좀 실어주면 할 일 다 한 거 아닐까요? 아베가 원하던 재무장은 가능하겠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겠지요.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표출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스콘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400만 물럽자님 갑자기 미친듯이 별풍선 고맙고요. 무바연님 어서오세요. 무바연님 구독 고맙습니다. 캠파이어 처음 뵙는 분이네요. 어서오세요. 자, 바다사오님 어서오세요. 자, 인드라가 이것을 조금 더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조금씩 팩트가 쌓이면서 점차 사태가 명료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반쪽압의 사망 사건을 과연 누가 가장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인드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자만심은 경계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반쪽압의 사망 사건을 통해서 국유본론이 보다 현실적이고 가장 통찰력이 있는 현재까지 이론이자 음모론인 것을 평가할 수 있겠다. 저는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자, 1타 3피로 인드라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쪽 압의 사건은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왜? 아직 팩트는 없고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반쪽 노면이 돼진 것은 우연이에요. 그죠? 분명한 얘기지만 인드라는 반쪽 압에는 자살한 게 100%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는 전적으로 국유본의 영향력이에요.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국유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팩트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음모론을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충분히 팩트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추정이나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지, 이런 것들에서 쓸데없이 음모론을 전개하는 것은 변호병 같은 좌우익 파시스트나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음모하면 역시 인드라입니까?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 자, 그런 면에서 1타 3피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국위본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반쪽압의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위본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반쪽압의가 어떻게 죽었든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반쪽압의 이전과 반쪽압의 사망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지 뭐 반쪽압의 개인에 대해선 만세죠. 만세. 네. 그것과 별개로 성렬형이 반쪽압에 조문 가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들은 지지해요. 성렬형이 뭐 숨어 김대중처럼 히로히토 일왕 밤에 몰래 가서 조문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가서 조문하는 것, 의도적으로 이런 거 했나? 일부러 일본 대사관에 이거 해가지고 누군가 김대중은 밤에 몰래 갔는데 성렬형은 당당하게 낮에 갔다, 뭐 이걸 대비시키려고 했던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니네들은 할 말 없어. 인들아 강조하지만 반쪽미당은 이거 갖고 인들아 얘기할게. 야, 제명빠 애들아, 니네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작업하고 있잖아. 니네들 이거 까면 깔수록 니네들만 손해야. 그 문전비는 그러면 반쪽압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유감 표명 안 했어? 했었마 니네들. 깔려면 문전비 까고. 그럼 제명이 입장이 곤란해지겠지. 제명이도 이거 입장 표명해야 돼. 차기 대통령 후보 군이잖아. 제명이 니네 우리는 확실해. 국힘당이나 이런 쪽은.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성명서 한번 내놔봐. 이거 많이 니네들 막 웃고 있어. 니네들 댓글 보면서. 감정은 감정이고 객관적인 객관적이고. 니네들 반쪽미당파 백겐트딱들에게 이들아 한마디만 할게. 문전비 지금 입장은 반쪽 정은 속의 입장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게, 진심으로 반쪽압의가 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문전비고 반쪽 정은이고 맹꽁이 C8이고 푸틴이야. 트럼프고. 겉은 웃을 수 있어도 속으로는 진짜 슬퍼하는 게 걔네들 입장이고, 국힘당 입장은 어떤 줄 알아? 겉은 울고 있는 척 하는데 자꾸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자꾸 나오는 게 국힘당 입장인가. 성렬형 입장은 바이든 형하고 우리 바이윤 입장은, 기시다 입장은 숙연한 태도로 조문을 하고 싶은데 자꾸 삐질삐질 미소가 떠오르. 와, 이게 한국인 정서야. 미국의 정서고 세계의 정서야. 겉으로만 맹꽁 씨바르 중국 공산당이나 푸틴이나 만쪽 정은 반쪽 민주당 섹시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럴까? 니네도 속마음이 정말 그래? 자, 은혜리님 어서오세요. 인드라가 1타 3피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쪽 아베가 제거가 됐잖아요. 우발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우발적입니다. 우연이에요. 어떤 음모론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반쪽 아베가 제거됨으로써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자민당이 압승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어저께도 이들아 강조했지만 자민당 압승이 필요했어요. 왜? 영국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을 워싱턴을 중심으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과 도쿄 좌우 이런 양날개를 통한 게 세계 체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건 과거의 상극위원회 시스템이었어요. 데이비 록펠러 시절의 상극위원회 시스템이요. 이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과 도쿄를 양날개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비 록펠러 시대가 아니고 대록주 시대입니다. 대록주 시대에서 미묘한 차이는 뭐죠? 과거보다 런던의 역할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네. 금값, 그 다음에 뭐 이율, 이자율, 네. 그 결정하는 런던 리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대신에 그만큼 유럽 대륙 쪽으로 특히 독일 쪽으로 갔고 그렇죠. 그런 면들. 또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국의 지위가 약간 약화된 것만큼 독일의 지위가 상승했죠. 영국에서 EPL 프리미어 리그 하면 또 리버풀 클럽 독일 감독 손흥민 독일 출신 한국 출신이긴 하지만 자 농담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약화되고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어요. 겉보기엔 똑같아. 대록주 황제 시절은 데이비 록펠러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겉보기에는 같아요. 여전히 유럽과 런던과 도쿄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미묘하게 달라. 우선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가 아니다. CFR이다. 데이비 록펠러의 시대의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였지만 대록주 시대의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CFR 미국 외교협회다. 달라졌죠. 지금 상극위원회 홈페이지가 폐쇄 상태예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과 일본의 권한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됐다. 그것을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국가들의 어떠한 부상이 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어떤가? 일본이 약화된 만큼 한국이 크고 있다. 특히 그건 귀족이자 이론가인 인드라 매번 강조했던 소프트 파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우리 인드라가 맨날 강조했던 세상을 장악한 것은 국위본이고 국위본이 장악하는 방법은 유통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통에서 금융과 그 다음에 이 문화, K-파워, K-컬처, 소프트 파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천신누님 어서 오세요. 이것들이 바로 대록주의 힘이다. 미묘한 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만 이걸 전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이 일본을 대체한다든가 독일이 영국을 대체한다는 이런 판타지를 버리셔야 돼요. 여전히 영국이고 여전히 일본이에요. 과거보다 아무리 약화돼도 영국은 영국이고 일본은 일본인 겁니다. 이 착각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망상을 떨쳐내셔야 돼요. 그런 국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국뽕을 너에 도취하면 파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가 지난 방송에서 1타 3피의 두 번째, 지난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드라가 일본인이라면 반적 아베를 존경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당시 2000년대 초반 잃어버린 20년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한 것이 반적 아베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반적 아베의 모델, 반적 아베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샤카모토 로마처럼 99%는 국유본인데 국유본이 뒤로 쏙 빠지고 역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카모토 로마가 99%다 아닌 것처럼 반쪽 아베가 99%다 아닌 것처럼 보일 따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상극위원회 중에 아시아 지부가 아태 지부가 가장 영향력이 셌고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유럽 상극위원회 지부는 해체 수순이고 상극위원회에서 CFR로 이동하면서 세계 청부 기구가 오면서 북미 대륙도 소멸했어요. 남은 건 유일하게 아시아 아태 지부만 있었는데 반쪽 노면 파쇼 정권 때까지 유지했던 이 홈페이지가 결국 개점 휴업 상태로 된 것은 언젠가 바로 성렬형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다음부터 문 닫았어요.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성렬형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상극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반도 넘버원은 홍석현이었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서 한반도 넘버원은 최태원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하고 무슨 상관인가? 자, 반쪽 아베의 실용주의라는 것은 결국 친미예요. VOA 미국에서리 방송에서 등장했던 모든 분이 미일 친선협회, 이것들이 그 상극위원회 뿌리를 형성하는 게 미일 친선협회 이런 거거든요. 재팬 소사이어티 이런 게 기반이 상극위원회 뿌리라고요. 그런 회원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얘기죠. 자, 반쪽 아베는 기시노부스케처럼 1급 전범의 아들로서 그 가문으로서 조선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뭐 이런 어떤 맥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인데 친미 노선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CFR이나 Foreign Affairs 이런 데서 Foreign Policy에서는 이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한 거죠. 원래 반쪽인데 지가 살기 위해서 친미를 했다 이거죠. 원래 반쪽인데 노선은 반쪽인데 마치 반쪽 노면처럼 지 노선은 반쪽인데 뿌리가 반쪽인데 FTA를 했다 이거예요. 인도라 그래서 반쪽 노면 유일하게 인정하는 문전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하지만 인디라가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에게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한미 FTA거든요. 이게 실용주의야. 모든 게 99% 반쪽 노면의 파쇼 정권, 자유파쇼 정권의 99%는 그냥 지 뿌리대로 반쪽인데 유일하게 잘한 게 한미 FTA예요. 이게 실용주의지. 이거를 읽어야 돼요. CFR, Foreign Policy,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실용주의라는 것을 읽어야 돼요. 자, 건질건 반쪽 아베에게 건질건 실용주의다. 친미, 한미 FTA 그거 말고 없다. 이 얘기야 반쪽 아베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건 이것은 한국과 관련된 거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뭐죠? 이 모든 것들을 반쪽 아베가 자신의 공룡처럼 자신의 시대에 최적화해가지고 최장수 총리로서 했었던 하려면은 오랫동안 총리를 유지하려면 지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지지율 확보에 가장 큰 어떤 토대가 됐던 게 바로 반한 파시즘이었어요. 문전비가 이렇게 했던 게 반일 파시즘이었듯이, 물론 그건 반쪽 아베가 지시한 거죠. 반쪽 아베가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인도와도 잘 지내고 전 세계와 다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유독 반쪽 아베가 왕따시킨 게 한반도였어요.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했어. 반쪽 정은과도 떡친 게 반쪽 아베입니다. 반쪽 정은과 떡친 게 반쪽 아베예요. 딱 하나, 반쪽 아베가 전 세계에서 왕따시킨 세력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산케이, 이 일본의 구급 파시오 세력의 대표 찌라시인 산케이와 그 산하의 찌라시 문해춘치가 지속적으로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을 씹어댔습니다. 온갖 유언비어, 날조. 예,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99%의 어떤 얘기들은 다 날조된 얘기예요. 팩트가 전혀 없어요. 이거를 출처가 어디냐? 산케이 문해춘치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지금 베낀 애들이 반쪽 아베예요. 반쪽 민주당이에요. 99%는 날조가 된 겁니다. 왜 반쪽 아베 빠들은 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나요? 대한민국이 뜨면 일본이 불리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처럼 유능한 대통령,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올수록 일본은 불리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연산군, 광해군, 대원군 같은 무능부패한 또라이들이 집권할수록 일본은 부국강변할 수 있고 잘 번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같은 것들을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키고 세월호의 배후도 인들하는 볼 때는 반쪽 아베다. 그러니까 산케이 애들을 기자를 파견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이런 보도한 놈이 누구야? 산케이 7시간 수고했다. 반쪽 아베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반쪽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위안부부터 다 일일이 다 얘기했습니다. 미시적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 이거야. 반쪽 아베가 자기의 조상이 조선에서 뭔가 불만을 품고 일본에 와가지고 한반도를 망가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일까요? 아니지, 그건 다 핑계고 의미가 없어. 핵심은 현재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고 이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일본들의 대다수는 선량하지만 이런 어떤 이익에 관련돼서는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되는 성향이 있죠. 반쪽미당에 지지하는 한국인들 상당수는 선량하지만 그 악마적 유혹에 못 이겨서 반쪽미당, 네 애비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왜 반쪽미당을 지지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뇌당했기 때문에요. 네 애비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반쪽미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근데 상식을 벗어난다는 건 당신들이 정거적 파시스트한테 세뇌당한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반쪽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최적의 일본 정책을 아베노믹스, 그 다음에 무슨 평화헌법 폐기 뭐 이런 것들,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고 최적의 방식이 바로 반한 파시즘이었던 거죠. 문전비에게는 반일 파시즘이고, 그래서 반쪽 아베가 문전비에게 지시한 거죠. 반일 파시즘 하라. 손뼉을 마주쳐야지 자기 지지율이 더 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조지 푸나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랑님. 자,
두 번째 1차 3피스의 두 번째 반쪽 아베가 제거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 반한 파시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한 파시즘 없이도 이번에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이게 중요해요. 국회의원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길 바라는데 이번에 반쪽 아베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자민당의 총선에서 어느 정도 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원천 차단했어요. 반쪽 아베가 다시 기시다를 물러나게 하고 반쪽 아베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국익원 의지에 반하는 거죠. 국익원이나 바이든형 성렬형 입장은 어떻죠? 반중, 전술적 반중,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위해서 세계 체제를 위해서 한일 관계가 2002년 월드컵 때처럼 강화되기를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렬형은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옳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반쪽 아베가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쪽 아베가 제거되고 반쪽 아베의 힘없이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향후에 선거가 일본에서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선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하게 반일 파시즘이나 반한 파시즘을 주장할 건덕지가 사라졌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기시다나 성렬형이나 기시다나 둘 다 굳이 반일 파시즘이나 반한 파시즘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 선거가 향후 2년 동안 없기 때문이죠. 최소한 향후 2년 동안에 국기보는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아직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바이든 형이 석패할 걸로 보고 있지만 지금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미국 연방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래서 미국의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유도한 셈이에요. 마치 이건 어떤 효과냐면 바이든 형을 암살시킨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투표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미국 민당 지지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인드라의 어떤 여태까지 전망이 약간 바뀌어서 미국 민주당이 약간 우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기 문제인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쪽 아베의 제거가 필요했다 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쪽 아베가 제거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더욱 개선되고 가까워질 수가 있다. 전술적인 반중과 대북 정책을 위해서 세계 체제를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침한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한개님이 림팩 지금 림팩 훈련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한국군이다. 이번 림팩 훈련은 마치 한국을 위한 훈련과 같은 느낌이 든다. 아침한개님 평가.
아치마개님이 또 중요한 논평됐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의 림팩 훈련을 봤을 때 코드 참여는 확실한 것 같다. 자, 세 번째가 뭐죠? 네. 자, 첫 번째는 영국과 일본. 네, 그래서 이 안정화, 일본의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서 인드라가 전망했듯이 영국 보수당도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반쪽 아베 사망에 속으로 가장 기뻐할 또 다른 세력은 영국 보수당입니다. 영국 보수당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세계체제.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다. 반쪽아베라는 이 걸림돌,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더 개선되고 한미일 동맹이 더 굳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성렬형의 격언, 명언. 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1타 3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이래요. 지금 외교적 수사, 뉴욕타임즈서부터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CFR, 포린 어페어즈가 다 얘기해 되는 게 아베 유산이 짙다.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런 어떤 상찬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핵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아베는 같습니다. 반쪽 아베는 같고요. 정치라는 것은 오늘이 중요하죠. 이미 간에는 끝났어. 기시다죠. 자, 시스템과 인물 매우 중요하죠. 자, 어떻게 볼 수 있겠죠? 인드라가 이런 비유는 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좌익파시오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은 다를 게 없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드라는 구입원론 관점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180도로 다른 정부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역사책에서. 정교조가 지배하는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서에서는 이런 논조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똑같이 그냥 겉보기에 군부 독재 이 한마디로 다 하면서 그런 자입파쇼 정교조는 왜 이렇게 반적 일성과 반적 정일과 반적 정언의 차이를 그렇게 따지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겉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속은 달라요. 그게 구현 방식인 겁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그래서 계승과 혁신, 속은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귀시다는 여태까지 반쪽 아베에 숨 마셨어요. 반쪽 아베 때문에. 이런 얼굴마담도 이런 얼굴마담이 없을 정도로 숨만 쉬었어. 숨쉰 채 발견. 기시다. 이제 반쪽 아베가 되진 다음에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치화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이것을 명문화한 게 성렬형이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반쪽 아베의 유산, 그것은
상극위원회 때 만든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가 아태 지부가 지나치게 자기 정치하는 바람에 예, 그것들을 교정한 게 CFR의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예, 반쪽 아베의 쿼드, 반쪽 아베의 아베노믹스, 이런 것들은 상극위원회 아태지부의 아이디어라면 일본 중심의 기시다의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되나? 예, CFR 중심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한층 더 자유우파적인, 반쪽 아베가 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어떤 한계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타 3피입니다. 영국 정치를 안정화시킨다.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다. 세 번째는 일본 정치를 보다 자유우파 정치로 만든다. 1타 3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논평을 얘기하는 전세계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인드라 말고 어디 있어요?